두 가지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어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취업난이 계속될 것인가 라는 약간 우울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면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하나는 인구 감소 추세고요. 나머지 하나는 AI입니다. 인구 감소 추세는 사실 취준생 여러분들께는 크게 나쁘지 않은 주제예요. 왜냐면 인구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공급이 줄어드는 거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회사는 사람이 돌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재용 회장님이 혼자서 삼성전자를 돌릴 수 있다. 모든 기술을 다 이용해서. 그렇다면 그분은 혼자서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혼자서 저는 돌릴 거라고 봐요. 엄청 골치 아프거든요. 임원하고 부대끼고 말은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러면 또 그거 설득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오너도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게 제일 스트레스일 거예요. 물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원맨으로 돌아가면 삼성도 혼자 돌릴 거라고요. 근데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맨 밑에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우리 재용이 형님이 있으면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만약에 100이라면 이 재용이 형님한테 올라가는 정보의 양은 제가 볼 때 한 0.1에서 1 사이. 이게 나쁜 거냐?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모든 정보를 다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벽지를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타일을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재용이 형님이 밑에 반도체 웨이퍼를 어떻게 세정해야 되는지, 왜 세정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됩니까? 그게 이슈가 되면 알아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슈가 되면 정제가 되고 돼서 그만큼 0.1 정도로 줄어든 다음에 핵심 정보들만 위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 전달을 누가 하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래서 인구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을이 돼요. 구직자가 오히려 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코시스라는 곳에서 추계를 한 건데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인구가 감소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감소가 점점 진행이 되면 2050년도쯤 가면은 이제 사람 구하는 게 빡세질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연봉도 올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뭐 한참 뒤 얘기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제가 약간 좀 낀 세대인데 딱히 저는 취업도 그렇게 빠르게 쉽게 하지 못했고, 물론 제가 능력이 없어서지만 그 이후에도 그 이전 선배들이 보너스를 예를 들면 100%를 받았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못해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같이 있던 모든 분들이 다 까였기 때문에 한 50 정도? 50에서 60 정도? 이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갑이 돼서 야, 싫으면 나가. 사람 많아. 이러다가 이제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잠깐만 나가려는 거 잠깐만 그 발걸음을 멈춰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고비를 좀 넘기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구 관련된 얘기인 거고, 하지만 약간 마이너스적인 얘기라고 그래야 되나?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죠. 이 중간에 우리 재용이 형님이 정보를 이렇게 올리는데, 이걸 만약에 이러한다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예측한 건데 대체를 이렇게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뭐 관리자는 뭐 2020년에 22.7%를 대체를 하고 뭐 49.2%가 나중에 뭐 대체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거는 너무 공격적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솔직히 화이트 칼라라는 게 있고 블루 칼라가 있잖아요. 저는 이쪽에 굉장히 직격탄을 맞을 것 같아요, AI가. 왜냐면 화이트 칼라를 대체를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아까 피라미드 구조에서 되게 정보를 잘 정제를 해서 0.01,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매니지먼트들은 그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는 없단 말이야. 이 정보를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계속 정제를 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거를 다시 의사결정을 내리면 그게 이제 밑으로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구조인데, 이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거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정보를 요약하는 기능, 그리고 정보를 얻어 시장이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AI가 이제 대체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란 말이죠. 왜냐면 이거는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이트 칼라는 정보를 다룹니다. 사무직. 그것도 있어. 화이트 칼라는 일단은 연봉이 좀 높아. 그러니까 AI로 대체를 했을 때 효과도 좋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AI를 미친 듯이 만들고 있는 그 대기업들, 초거대 기업들이 판매를 하려는 아마 제품들도 화이트 칼라를 직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거기에서 회사들한테 그 프로그램을 팔아먹어야지 회사들이 다시 얘네한테 돈을 주잖아. 얘네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회사들은 얘네한테 준 돈보다도 이 화이트 칼라를 없앰으로써 돈을 더 아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자른다 이런 것보다는 충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요새 AI를 공부를 저도 어쩔 수 없이 많이 해야 되는 직군이에요. 근데 신입이 필요가 없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챗GPT나 이런 애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신입 때 해던 게 이제 요약하고 그리고 뭐 핵심을 뽑아서 윗분들한테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짬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굉장히 효율적이 되죠. 임원들의 마음도 더 잘 알 수 있고. 하지만 AI는 처음부터 잘해. 물론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고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되게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회사한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명히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신입 3명을 붙여주느니 그냥 AI 챗 GPT를 하나 붙여주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는 신입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되고 점점점 대체가 되는 거죠. AI로. 관리자조차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무직들은 점점 대체가 될 거라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서비스 종사자는 이제 뭐 키오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 키오스크도 비슷하잖아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근데 저는 만약에 판매 종사자도 그렇고 농림워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게 현장직 그리고 몸 쓰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들 거예요. 일단은 AI는 두뇌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보만 편집을 하고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들어가려면 로봇이 들어가야 돼. 집에 로봇 청소기 있으신가요? 로봇 청소기를 써보면 아시겠지만 요새는 뭐 되게 막 휘황찬란한 것도 많이 나오던데 저희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는 조금 저렴한 친구입니다. 이 저렴한 친구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저는 솔직히 되게 편해요. 편하고 솔직히 저보다 더 깨끗하게 잘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얘를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이거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물론 그 사람 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면 로청은 팔 곳이 많단 말이야. 전 세계 가정에다가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괜찮은 것만 먹는. 그런데 예를 들면 페인트 로봇 이거 누가 쓸까요? 물론 건설회사에서는 쓸 수도 있어. 그런데 수많은 그 변수들이 있단 말이야. 페인트를 칠하는데. 이 페인트 칠하는 것도 숙련공이 칠한 거랑 그냥 일반 맨 처음 하는 사람이 칠한 거랑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색깔이나 이 얼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들은 사람 감으로 보통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데이터를 해가지고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다가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도를 하는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용접 로봇도 지금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가격 대비 그렇게까지 그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은 그렇게 확실하지 않아. 쉽지 않아. 저도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직군이라서 이것도 좀 하고 있는데 로봇은 그래서 의외로 AI보다 많이 좀 떨어진다.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사람이 갈 수 있는 데를 로봇이 다 갈 수 있는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퀘스천 마크지. 그러니까 저는 현장직 쪽은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AI가 대체를 하기에는 이 로봇 기술이 훨씬 더 발전을 하고 훨씬 더 문제는 뭐냐면 싸져야 되거든. 로봇을 고용하는 게 사람 100명 고용하는 것보다 낫다. 아니면은 뭐 10명, 적어도 진짜 2명 고용하는 것보다 로봇 하나 사는 게 낫다는 돼야지 인건비 뽑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까지 뽑고도 남아야 이제 업체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현장직은 좀 아무래도 좀 아직은 안전지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현장직 중에도 운전 같은 거는 아직도 뭐 자율주행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그나마 조금 꽤나 많이 발전을 한 부분이라서 운전은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운전도 요새 그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안 된다. 변수가 너무 많다. 데이터를 그렇게 쌓았는데도 테슬라가 아직도 안전주행을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 뒤로 미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몸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대체가 어려워요. 반면에 화이트 칼라가 하고 있던 머리를 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는 몸 쓰는 직업을 가야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화이트 칼라라고 한다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지금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지금 취준생 여러분들이 써보고 있는 뭐 챗GPT라든지 뭐 다른 뭐 그림 그리는 AI라든지 다들 한 번씩은 써보셨을 거고 그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리 같은 걸 이해를 하고 결국에는 아직은 할루시네이션 같은 이슈들 때문에 여전히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고 가셔야 그래야 회사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AI를 활용해서 나는 2사람 몫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안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 인구는 점점 감소를 하고 있어서 취준생 입장에서만 보면 괜찮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AI 때문에 직업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특히나 화이트 칼라. 그렇기 때문에 AI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좀 필요하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